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세 번째 예제 쓰인 어두운 무드의 라이팅들을 뜯어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해보고, 지금 여기 옆에 제가 렌더를 해놓은 커스틱도 마지막 렌더링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라이팅과 같이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이미지를 보면은 첫 번째 샷은 우리가 이미 같이 봤으니까 조금 더 임프루브된 버전인 두 번째 샷과 네 번째 샷을 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샷을 열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봐볼 부분은 구슬 쉐이더를 한번 먼저 같이 봐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봐볼게요. 쉐이더를 좀 더 자세히 봐주기 위해서 카메라에 있는 보케 효과를 꺼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쓴 보케 효과를 봐보면 여기 밑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미지 부분에서 텍스처를 불러와서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텍스처는 아무런 텍스처나 1:1 비율에 있는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텍스처는 라이센스 이슈로 공유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육각형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별 모양이라든지 원하는 아무런 모양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보케 효과가 보통 동그라미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오버라이드 시켜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처럼 텍스처를 가져왔을 때 만약 색깔이 조금 이렇게 크로마틱 에버레이션 같은 효과가 들어가 있는 텍스처를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꼭 모드를 화이트 컬러 썸으로 바꿔주셔서 이 컬러가 렌더에 크게 적용되지 않도록 바꿔주시면은 렌더에 있는 색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케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쉐이더를 잘 보기 위해 보케 효과를 아예 꺼줄게요. 그리고 쉐이더 몇 개 중 이제 쉐이더는 크게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여기 두 부분을 봐보면 하나는 좀 더 유리구슬 같은 느낌의 재질이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크 효과를 좀 넣어준 그런 좀 섞여 있는 좀 더 왁시해 보이는 그런 매테리얼이에요. 첫 번째 이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디퓨즈는 없는 상태에서 유리로 만들어주고,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을 서로 떼어주는 링크 투 리플렉션을 꺼준 상태에서 두 개의 다른 러프니스 밸류를 통해서 이런 식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스캐터링도 조금 넣어 주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캐터 오브젝트들에 이렇게 클로스가 적용돼 있고 두께를 넣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한 가지 더 봐봐야 할 부분이, 영상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범프가 흘러가고 있는 느낌처럼 보이죠? 그래서 좀 더 그냥 움직였을 때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맥손 노이즈에서 당연히 원래 기본 노이즈에서 다 붙어서 나오는 여기 애니메이션의 스피드를 1 준 상태로 여러 번 테스트를 걸쳐가지고 괜찮은 스피드가 1이었어서 1로 놔두고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캐터링이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되는 얘는 같은 식으로 해주었는데, 러프니스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범프를 그대로 사용해줘서 좀 더 진한 느낌이 나게 해주었고, 스캐터링도 값이 조금 더 높아서 좀 더 왁시한 느낌을 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당연히 두께는 아예 하나가 통일된 상태로 해서 스캐터가 좀 더 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노이즈를 통해서 이런 작은 노이즈를 통해서 재질과 합쳐주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이즈에 스피드가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슬 쉐이더를 살펴보았는데, 렌더링이 된 것을 살펴보면 여기 중간에 빛이 이렇게 켜지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영화 인더스트리에서는 약간 프랙티컬 라이트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안쪽에서 실제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라이트이긴 하니까요. 이런 추상적인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가, 저는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렌더를 잠깐 멈추고 뷰포트를 와서 봐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된 공들이, 제가 한번 주황색으로 된 공만 켜서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공들이 이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이 구슬들은 제가 그냥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으로
흘러 넘치게 조금 해준 거밖에 없었고, 사이사이에 라이트를 넣어주어서 어떤 룩이 생기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 라이트에는 이제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없고, 익스포저만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어서 0에서 쭉 켜지면서 밝아지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거만 켰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는지 봐보면, 오케도 켜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둡게 시작하다가 이렇게 익스포저에 키프레임을 주어서 밝게 빛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눈이 바로 중앙에 가서 이렇게 이펙트를 보게 될 테니까, 그리고 꽤나 생각보다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첫 번째 샷과 다른 점은 볼륨 라이트가 없다는 점인데요. 카메라가 이렇게 줌돼 있다 보니까 볼륨을 렌더하면은 어쨌든 시간이 조금 추가될 테니까 일부러 볼륨은 여기서는 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들을 끄고 다른 빛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렇게 봐보면 첫 번째로 키라이트가 왼편 위쪽에서 쫙 쏴줘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림라이트로 이렇게 실루엣을 그렇게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하얀색 라이트였던 키라이트에 비해서 파란색인 계열인 컬러를 써서 약간 다른 컬러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라이트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 라이트를 넣어 주어서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켰는데, 여기 한 가지 라이트가 더 보이죠? 이 부분은 고보 텍스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한번 키면은 어떤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사이사이에만 빛이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죠? 이 파일을 로케이트해서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고보 이미지라는 파일을 사용해서 제가 포토샵에서 블러만 살짝 준 상태로 가져와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텍스처들은 이렇게 textures.com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텍스처들은 이제 아주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고보들은 크레딧 없이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저도 이 이미지를 써가지고 여기서 텍스처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팟라이트를 사용할 때 이런 고보라는 타입의 맵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 부분은 빛이 나오지 않고 하얀 부분은 빛이 나올 테니까, 앞에 오브젝트를 여기가 스팟라이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마치 이렇게 판때기를 대주고 이런 식으로 나무 판때기를 대준 것처럼 이 사이로만 빛이 뚫어나오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텍스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오브젝트를 놓지 않아도 좀 더 자연스러운 라이팅을 얻을 수 있겠죠. 만약 이 텍스처를 한번 끄게 되면은 차이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아예 빛을 확 쏴주게 되면은 아예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켜주게 되면 너무 밝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쓴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팟이 생겨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해주었을 때 이 주위에도 환경을 좀 느낄 수 있는 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확실하게 영상에 깊이감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보를 이용해서 라이팅을 완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켜보면 처음에 키라이트를 시작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준 후 리플렉션도 봐주면서 어디서 빛이 오는지 딱 봤을 때 알 수 있게 잡아주었고, 림라이트로 너무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리프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고보를 사용한 스팟라이트로 좀 더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서 모양을 찾기 위해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환경이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안쪽에 있는 포인트 라이트를 켜주어서 라이팅을 완성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샷을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봐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샷은 이런 식으로 약간 트랜지션을 위한 샷이었는데, 마지막 샷에 어두운 분위기와 밝은 분위기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어두운 분위기는 여기에서 쓴 라이팅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한번 돌려볼게요. 강의를 위해서 조금 빠르게 보기 위해서 720p로 잡아주었고, 좀 둘러볼 수 있게 제가 카메라를 나와서 어떻게 씬이 생겼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당연히 꺼준 상태이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켜져 있다면 이런 돌 부분도 좀 디테일이 많이 살겠죠. 이제 씬을 봐보면 이렇게 포그가 되어 있고, 뒤에 약간 백플레이트처럼 배경을 다 먹여줄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샷에서는
볼륨 라이팅을 써가지고 약간 깊이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볼륨 라이팅을 줘서 아예 뒤에 검은 배경을 조금 파란색으로 바꿔줬죠. 근데 이 샷에서는 제가 포그를 안개 효과를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똑같이 써서 적용을 했는데 렌더를 2번 하고 싶지 않고 한 번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포그를 넣어준 상태론 볼륨 인바이먼트를 넣어주게 되면 다른 빛에서 오는 볼륨도 바로 볼륨 라이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륨을 넣어서 깊이감을 주질 못해서 뒤에 이렇게 백플레이트를 넣어주고 제일 뒤쪽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아예 디퓨즈한 매테리얼에다가 빛을 쏴주어서 약간 페이크를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는 뒤에 조금 아예 비어있는 검은색 공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왼편 상단서부터 이런 식으로 빛이 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라이팅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트리 라이팅은 어딜 가나 이제 이번 씬에서는 그대로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끄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넣어줬던 라이팅은 이 우리가 넣어준 이 안개 효과를 비춰줄 수 있는 포그 온리 라이팅을 넣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포그만 비춰주는 라이팅이죠. 이 포그 라이팅에는 다른 부분은 전혀 라이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프로젝트 탭에 들어가면은 인클루드 모드로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전혀 영향을 가지 않고 포그만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준 라이팅이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백그라운드 그레이디언트를 넣어줄 수 있는 포인트 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볼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페이크를 쳐준 거지만 한 가지는. 그래서 두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여기서도 전샷에서 썼던 고보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고보가 위에서 보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여기에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고보 효과를 봐보면 이런 식으로 나무가 프로젝팅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치 여기에 약간 나무를 세워놨을 때 빛이 이쪽으로 온다면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오를 딱히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텍스처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렌더 타임도 지오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GI 바운스가 없기 때문에 렌더 타임도 조금 더 빠르겠죠. 제대로 된 카메라로 보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볼륨만 먼저 살려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른편에서 조금 따뜻한 라이트를 넣어 주었고요. 그래서 완전 다 파랗게 돼버리면은 너무 차가운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띄워줄 수 있게 따뜻한 분위기의 라이트도 하나 넣어 주었고 왼편 위쪽에서 키라이트를 하나 넣어 주어서 확실하게 라이팅을 먼저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 적어 놨는데 제가 방향을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했는지 라이트로 적어 놨는데 왼쪽이죠. 왼쪽에서 하이라이트 라이트만 따로 한 번 더 넣어 주었어요. 이 하이라이트 라이트가 무엇을 하는지 보면은 그냥 에리어 라이트로 동그랗게 넣어서 지금 딱 봤을 때 이 왼편에 이 부분을 딱 눈에 띄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키라이트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 키라이트에 하이라이트 키를 넣은 라이트를 끄게 된다면 조금 너무 사이드 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약하게 되고 앞쪽에서는 너무 어두운 분위기였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서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라이트를 다 끈 다음에 이 필 라이트를 한번 켜보면은 이 필 라이트가 무엇을 하는지 좀 더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앞쪽 부분을 밝혀주고 있죠. 만약 이 필 라이트가 없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어둠으로 되는 부분, 특히 지금 여기 판자가 하나 있어서 그 밑에는 완전히 어두운데 밸류도 제 생각엔 아마 거의 검은색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렌더 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밸류를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 부분을 조금만 들어주기 위해서 필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밸류가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짝 더 볼 수 있게 바꿔준 라이팅이고 이 라이트는 그런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한 용도로 쓴 라이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뒤에 실루엣을 잡아줄 수 있는 백 림라이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파랗게 해서 뒤에서 볼륨을 페이크 쳐준 것처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색깔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미지를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눈에 띄는지 한번 봐보실 수 있을까요? 딱 봐보면은 저는 중간을 봤다가 이 앞쪽의 돌을 보게 됩니다. 이 돌이 너무 밝아서 그런데 뒤쪽에 있는 돌을 보면은 어느 정도 라이팅이 스무스하게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들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돌은 완전히
라이트가 오른편에서 오는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 따뜻한 라이트 때문에 돌 스캔 자체가 너무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워주기 위해서 이런 라이트 블라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라이트 블라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두워지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이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를 조금 이렇게 보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밝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중간만 좀 볼 수 있게 조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회 효과도 조금 효과를 그런 쪽에서 주었을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 네 번째 샷에서 봐볼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익스클루드와 인클루드를 봐보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렌더를 조금 멀리서 잡아보고, 지금 우리가 백라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뒤에. 그리고 딱 봐보면은 굉장히 오브젝트와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가 전혀 다른 곳에는 비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익스클루드를 통해서 워터를 빼주었는데요. 이 워터를 뺀준 걸 다시 없애버리면 이런 식으로 워터에서 우리가 빛이 있는 것을, 리플렉션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게 렌더에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디스트랙트 되는 그런 파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워터를 여기 익스클루드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이트가 가까이 있어서 좀 컨트롤하기는 쉬웠는데, 그렇다고 이제 리플렉션의 이런 부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라이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샷 20과 40, 두 번째와 네 번째 샷을 보았는데, 마지막 렌더링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똑같이 라이팅과 관련이 있는 이 커스틱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신 파일을 준비해 두었는데, 이 신 파일을 제가 포함하는 것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신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디퓨즈 된 베이스에다가 여러 가지 유리 재질과 컵들도 넣어 놨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에 다양한 모양이 있는 오브젝트들과 이런 유리 막대기도 넣어서 같이 이렇게 커스틱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한번 커스틱을 같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고정해주고 이제 커스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커스틱은 리프렉션이 있는 오브젝트들에서는 이렇게 빛이 통과했을 때 현실에서는 이쁘게 이런 커스틱 효과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3D 환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을 그냥 켜놔서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커스틱은 노이즈 없이 렌더 하려면은 렌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유명하고, 이게 커스틱을 제대로 넣어주려면 사실 렌더 시간을 늘리는 방법 말고는 없고, 스팔라이트나 이런 커스틱 맵들을 넣어서 프로젝션으로 페이크를 좀 쳐줄 수도 있긴 하지만, 커스틱 자체를 피지컬한 방식으로 렌더를 해주려면 렌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미리 꺼져 있는 디폴트 상태예요. 그래서 켜고 렌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알아봐야 될지 봐볼 텐데요. 사용법으로는 일단 세 가지를 같이 건드려 줘야지 커스틱이 켜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태그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렌더 세팅에서의 커스틱 세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팅을 건드려 줘야 하는데, 첫 번째로 오브젝트 태그를 봐줄게요. 오브젝트 태그를 제가 지우고 다시 넣어보면은 레드 시프트 오브젝트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비저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그레이 아웃 되고, 오버라이드를 클릭해 주기 전까지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클릭해 주면은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그대로 볼 수 있는데 바뀌는 점은 없죠. 다만 여기서 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캐스트 커스틱 포톤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 오브젝트는 커스틱 포톤을 캐스트 해줄 거니까 커스틱을 계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레드 시프트 오브젝트가 달려있지 않다면 커스틱이 렌더링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으로는 꺼져 있으니까 커스틱을 렌더링 한다면 꼭 켜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거로 살펴보면은 라이트의 커스틱 효과를 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하위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디테일 탭이 아니라 따로 커스틱 탭이 있고 레이 탭이 있어서 그쪽을 봐주셔야 될 거예요. 디테일, 우리 상위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디테일을 오셔서 여기 커스틱에 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틱 포톤을 눌러서 켜주셔야지 이 라이트에서만 커스틱을 계산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쳐야 할 스텝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은 렌더 세팅의 커스틱 옵션인데, 커스틱 탭이 따로 있죠. 바꿔줄 부분은 없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 만약 이네이블이 되지 않아 있는 렌더 세팅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이네이블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커스틱을 렌더링 하려는데 아무 일도 렌더 뷰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죠. 커스틱은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렌더를 꼭 버켓 모드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한번 버켓 모드로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벌써 반짝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노이즈처럼 굉장히 러프하게 잡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꼭 버켓 모드를 사용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버켓 모드를 켜고 한번 변화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잡히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이제 라이트에 있는 속성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태그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고요. 그래서 라이팅에 봐보면 커스틱 탭에 인텐시티가 있고 포톤 숫자가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이렇게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그래서 공을 한번 더 붙여보면 조금씩 이 형태를 잡아가고 있죠. 대신 이 포톤을 늘려줄 때마다 렌더 시간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스틱이 이렇게 렌더하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 있는 건데 한번 여기서 2배로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커스틱의 모양을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잡힌다 싶을 때쯤 멈춰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한번 더 올려서 봐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커스틱이 생겨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커스틱에서 또 한 가지 봐봐야 할 부분은 바로 표면의 다른 점입니다. 표면이 만약 이렇게 울긋불긋하다면 다르게 커스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예쁘게 아트워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제가 한번 켜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막대기에 적용되어 있는 쉐이더에는 이렇게 노이즈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제가 넣어주었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그냥 켜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켜주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커스틱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있죠? 아무래도 표면이 이렇게 울긋불긋하다 보니까 다른 모양의 커스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의 커스틱을 봐보면 이 잔이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커스틱 모양도 예쁘게 다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표면도 잘 생각하면서 라이팅의 포톤을 늘려주면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인텐시티입니다. 인텐시티를 한번 쭉 늘려볼게요. 지금 조금 약하게 너무 은은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인텐시티를 올려보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커스틱이 강하게 되었죠. 대신 다시 노이즈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인텐시티를 올린다면 포톤 값을 계속 올려야겠죠? 그렇게 되면 렌더 시간도 당연히 계속 올라가게 되겠고요. 인텐시티를 적당하게 한 3 정도로 올려놓고 렌더를 했을 때 어떤지 봐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지금 컵의 커스틱이 훨씬 더 이쁘게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더를 세이브를 해줘서 다음 렌더 세팅에서 건드리는 값과 어떻게 될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렌더가 다 되었는데 저장을 해주고 렌더 세팅에 와서 커스틱 탭에서 봐봐야 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기 포톤스랑 블러 레디어스가 존재합니다. 이 포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본으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높여도 어떻게 이게 더 잘 이렇게 노이즈를 잡아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포톤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으로 그냥 놔주고 사용하는 게 가장 권장되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봐줘야 할 게 이 블러 레디어스인데요. 이 블러 레이디어스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 커스틱의 노이즈를 조금씩 더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인텐시티 부분이 블러가 처리가 되면서 살짝 더 약해지기는 하죠. 그래서 블러 레이디어스를 좀 높여볼게요. 대신 이런 점박이 파이어플라이 효과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완전히 좀 차이 나죠? 확실히 렌더에서 깔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틱은 이 값을 쓰면은 정확히 이렇게 값이 나온다 보다는 씬의 오브젝트 크기마다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를 숫자들만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에 따라 굉장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테스트를 해보면서 만든 라이트와 함께 같이 봐보면 이 두 가지를 켜줄게요.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라이트가 두 가지를 한쪽에서는 사이드에서 한쪽에서는 위쪽에서 와서 여러 방향으로 좀 더 커스틱이 퍼질 수 있게 라이트를 조절을 해 주었고요. 이 커스틱을 사용할 때는 스팟라이트를 사용해 주었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이 좀 더 진하다 보면은 원하는 곳으로 커스틱을 발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스팟라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재질들은 딱히 뭐 대단하거나 특별한 건 없었고 다 그냥 간단한 유리 아니면 유리에 색을 입힌 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방법들로 만들게 되었고요. 텍스처도 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 이펙스에서 봤을 때 컬러 컨트롤에서 좀 더 커스틱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포저와 컨트라스트를 높여주었어요. 없을 때는 조금 붕 뜨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스틱이랑 샷 두 가지를 봐보면서 어두운 무드의 라이팅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의에는 마지막 샷에 쓰인 라이팅을 봐보면서 어떻게 밝은 무드의 라이팅을 완성했는지 그리고 트랜지션을 만들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